현재 보고 있는 종목은 HLB입니다. 어떤 매수 시점이 온 것 같아서 녹화 버튼을 눌렀는데 일단 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는 것부터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높은데 분할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81,300원. 자, 81,300원부터 진입을 시작을 했고요. 한 3분의 1 정도 진입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81,300원. 한번 타이밍을 놓쳤어요. 중요한 타이밍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다른 분과 대화를 좀 하다가 놓쳤습니다. 근데 기회가 한 번 더 온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평단가는 더 약간 아래입니다. 조금 더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하지만 그 움직임을 따라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는 이미 지나갔어요. 정말 좋았던 자리는 지나갔고 이 자리가 정말 중요했었는데 지나간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개인들이 이걸 붙어서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 라이브 방송 테스트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엄청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재밌게 진행을 했습니다. 수급 분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수급 분석의 형태대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어요. 계속 기다렸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좋은 자리를 놓치고 한 번 더 매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물량이 다 나가지를 못했어요. 이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돌릴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투자를 하는 겁니다.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따라 붙었고 또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구 분석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그 흐름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분명히 좀 있어요. 오늘 역할 전환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각 창구들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역할 전환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 매매라는 것은 하나로 귀결되게 되어 있죠. 내가 특정 구간이 매집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구간을 향해서 매수를 진행을 하는 거고 아니면 매매를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워낙 어지러웠던 흔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자리가 정말 좋았는데 이 자리는 아쉽게 지나갔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지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수상한 창구의 움직임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 매수를 지금 계획하고 3분의 1을 지금 81,300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같은 수량을 또 살짝 밑에서 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중요한 거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개인들은 냄새를 이미 맡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흐름이 이 매수 주문창에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제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실 수 있어요. 지금은 타점과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영역은 정말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노가다예요, 노가다. 시간을 그만큼 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주가가 오르려면은 어떤 가격이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HLB의 최근 며칠을 놓고 보면은 정말 비싼 가격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도 싼 가격은 존재한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흐름, 저는 그게 주포의 어떤 흐름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싸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약간 흔들어주면서 개인들이 털려나갔죠. 이게 결국에 페이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과 더불어서 보시면 되는데 오늘의 진행하는 모습은 어제 설명했던 기초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발전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어요. 하지만 크게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게 결국에 매매 호흡인 거죠. 물량 바꿔치기를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또 이 자리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일어났어요, 이미. 그리고 한 번 더 물량을 또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패턴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막 어떻게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소하더라도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량으로 따지면 한 10,000주 정도 더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10,000주? 10,000주 조금 안 되게 그게 채워지면은 슈팅이 나올 거예요. 지금 조금 반응이 일어났는데 결과가 완전히 두드러질 때까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사고 싶었는데 약간 높은 자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애들이 10,000주 그 정도가 채워지고 출발을 하고 나면은 그 물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아니면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 목표 수익률을 하나 정해놓고 이제 보통 2% 정도 반등은 금방금방 나오니까 이제 그 정도 정해놓고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특정 자리까지 끌고 가겠다. 그러면 그 기준 잡은 대로 끌고 가면 됩니다. 이 학습 효과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이 거래 창구를 잘 보시면은 퍼센테이지, 비율과 규모 이런 걸로 이제 개인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 종목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는 개인 매수세들이 엄청나게 달려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만큼 달려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확실히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잠시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나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알려줄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에요? 어떤 거요? 아니요. 지금 이 통화 내용도 녹화하고 있는데요. 네. 자, 죄송합니다. 마누라에게 전화가. 뭔가 센 자극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반응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수급 분석이 정말 중요해요. 수급 분석을 얼마나 정교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타점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매우 높은 확률로 잘 드러나는 그런 확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내가 먹을 자리, 그 구간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카페에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 어제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톡톡한 비용을 받고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 기법은 아니죠.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시장에 임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자,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들이 손절 물량을 막 내놓고 있어요. 지금 따라붙는 개인들도 좀 있어 보이지만 손절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주식이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한 5,000주 정도 더 나와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얘들이 뭐 위에서 다시 물량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그냥 뭐 스캘핑 수준의 어떤 수익률을 가지고 빠져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고민을 하겠죠. 여기서 내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더 들고 가야 되나.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고 있어야 됩니다. 왜? 얘들이 아직 다 못 팔았어요. 여기서 이제 계속 팔지 뭐 이게 끝날지 더 오를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제가 추적한 물량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들고 있어야죠. 그게 제 기준이니까요. 제 감정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제 기준이 됩니다. 자, 수익률은 1.57%. 자, 이번에 물량을 잘 확인해야죠. 수급창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좀 나왔네요, 얼추. 자, 얼추 나온 상태에서 지금 현재 라운드 피겨가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량 교환의 신호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이 안에 단타로 진입했던 친구들은 지금 현재 물량을 거의 다 내뱉은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눌림이 시작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대응의 영역이에요. 제가 먹을 수 있는 제 그릇 사이즈의 수익률은 약 2% 정도. 여기까지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다른 쪽으로 지금 물량이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 관찰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여기서 이제 개인 수급만 붙으면은 얘는 튕기는 거죠. 자, 제가 원하는 흐름으로 도착하는 것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물량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저는 83,100원에 매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83,100원에 매도를 할 거예요. 물량은 이미 지금 다 나온 상태입니다. 눌림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83,000원 이 라인을 한 번은 잡아먹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시스트가 붙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개인 수급이 이제 붙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냄새를 맡은 거죠. 지금 들어오는 물량들이 개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분이 가야 체결창도 의미가 있고 호가창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 당연한 것들인데 수급 분석이 안 되면은 지금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어제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지금 이 그림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각 창구의 역할, 어디가 주포인지,
오늘의 주포는 누구죠? 주포라기보다는 저희가 타겟팅을 해야 할 창구는 어디가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개인들이 달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받은 거예요. 자, 지금 어시스트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적하던 물량이 다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더 들고 있는 겁니다. 제 매매는 종료가 되었고요. 순간적으로 83,100원에 대한 물량을 일부 가져갔는데 제 거는 다 가져갔습니다. 그럼 저는 끝난 거죠. 아까 제가 눌림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눌림이 나왔고 이 눌림이 나온과 동시에 어떤 어시스트가 등장을 한 겁니다. 걔들이 지금 개인 수급을 이끌고 있어요.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 개인들이 제 물량을 사준 거예요. 이러고 끝난 겁니다. 보시면 개인들의 순매수가 누적 순매수가 반전이 되었죠.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목표 수익권은 도달을 했어요. 그들의 물량은 다 나왔습니다. 제가 추적했던 아까 그 5천주는 만주 5천주 다 나왔어요. 그래서 눌림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시스트의 등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시스트가 누군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아주 조금 아까 요 흐름을 최초로 주도했던 애들이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좀 자극을 주는 모습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먹을 그릇을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바로 팔지 않고 어시스트가 들어온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잠시 더 들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제 기준에서 이 종목은 끝난 겁니다.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여기가 고점이라고 판단을 했고 고점이라기보다는 내가 추적해야 할 물량의 끝이라고 판단을 했고 지금 다른 곳에서 한 투로 추적이 되는데 다른 곳에서 지금 그 물량을 갑자기 많이 쓸어 담았어요. 개인들이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축된다는 건 뭘로 알 수 있는 거죠? 어제다 말씀드렸죠. 이 이후의 결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다기보다는 제가 염두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전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타점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걸 또 올려서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아니죠. 이제 일부 모아놨던 물량이 위에서 한번 나가긴 했었는데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건 다른 영역이고 이날이죠, 이날. 이날의 수급 분석 패턴과 오늘의 수급 분석의 패턴은 난이도의 차이가 3배 정도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문제를 꼬아낸 게 없는데 여기는 문제를 여러 번 꼬아냈어요. 그런 부분에서 난이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간파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할 것이고 위로 이렇게 오르는 거는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가 이걸 먹을 그릇이 되면은 그걸 먹으면 되겠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에스모였잖아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누가 여쭤봐서 제가 그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는데 더 가더라. 그럼 내 그릇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혹시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저는 여기까지가 오늘의 저는 끝이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내면 되는 겁니다. 얘가 상한가를 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제가 먹었던 이 구간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은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상승 파동이 이만큼 나온다고 해서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하기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자신 있게 먹을 수 있는 구간에 비중을 좀 실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고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타점이 약간 높은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누어서 샀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살 수는 없었어요. 나누어서 사고 한 번밖에 못 샀습니다. 3분의 1 정도. 그랬지만 여기서 눌림이 진행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예전에 후성과 관련된 그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코멘트를 남겨드렸죠.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 거기서 눌림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열심히 공부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눌림의 정체를 알 거예요. 저는 이 눌림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물량이 아까 남은 5천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일단은 그 정도까지를 매도가로 잡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누군가가 어시스트로 받은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면서 어시스트로 물량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지만 거기는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수익률은 2% 정도가 되고요.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개인 수급이 엄청나게 달려들었기 때문에 얘는 끝났습니다. 이거 털릴 때까지 못 올라요. 중요한 거는 안 오른다겠죠. 못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지 않아요. 아까랑 또 뭐가 많이 바뀌었죠. 어제 교육해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뭐가 바뀌었죠? 비율이 바뀌었나요? 규모가 바뀌었나요? 규모가 바뀌면은 비율이 바뀌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달려들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만 보고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빠지는가? 그러한 관점에서 이 호가창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또 체결창이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이지 그냥 막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미를 담으면 그 의미가 보이는 것이고 내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호가창과 체결창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가창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는 영역과 체결창과 이 체결창이 누적되어서 집계가 되는 어떤 창구 분석 혹은 수급 분석, 이런 거는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 이것에 대한 구분과 확실하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구분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가창을 분석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합니다. 뭐 그렇다고 체결창이 그렇지 않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체결창은 어때요? 일어난 사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가창에서 보이는 이야기들은 언제 어떻게 반전될지 모르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거는 희망을 하는 거지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체결창과 수급 분석은 달라요. 일어난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건에 필연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들의 흐름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매수 타점은 뭐 이 부근이 되는 것이고, 물론 자리도 중요합니다. 수급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 확률을 만들어주는 자리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필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눌림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눌림이 나왔어요. 그 이후의 결과는 저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베팅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와 상관이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하는 가격 근처에서 매도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어난 사건들 위주로 생각을 종합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에스모랑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죠. 분명히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제 그릇이 그만큼 안 된다라는 증거겠죠. 지금 개인 매수세가 다 받아주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은 힘들어요, 지금. 그런데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까지 간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 먹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여기까지는 내 소신을 굽히지 않고 내 돈을 한번 써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보셔도 좀 좋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어제 제가 몇 가지 개인적인 노하우들을 많이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아무 의미 없어요. 저한테는 소중한 것이지만 내가 파란색이 좋다고 해서 남들도 다 파란색이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누구나 다 다른 관점을 가지게 돼요. 근데 어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알고 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채팅창에서 반응을 좀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 오늘 혹시나 영상을 찍게 되면은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식시장은 사람을 정말 지치게 만들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지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심리적으로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주식시장에서 지친다라는 사실은 내가 그간에 알고 있었던 것들이 나에게 이득이 되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그걸 자기 스스로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새로움이 가져다주는 화려함, 신선함, 이런 것들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설마 이걸 몰라서 내가 매매를 못했던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람은 마음과 정신이 지쳐있을 때 어떤 새로움, 이런 것들이 나에게 분위기를 좀 밝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희망을 걸게 되어 있어요. 어제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보면서 몇몇 분들이 전혀 몰랐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준에선 정말 당연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몰랐다면 새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움이 주는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 혹은 그 안에서도 진짜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제 이야기가 이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거는 잠시 경계해야 할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꼭 당부를 드려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저한테 중요한 것뿐이지 남들 입장에선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저랑 오늘은 다시 적으로서 싸우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상대하셔야 될 사람들은 세력이 아니에요. 죽었다 깨도 세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다른 개인을 이기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즐거웠지만 내일은 저희가 적으로 만나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너무 선을 긋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제 물량을 사준 건 결국에 개인이었어요.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움이 주는 환상에 빠지셔서는 안 됩니다. 너무 급하게 그 환상에 빠지셨다면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조금 더 뭐랄까 냉철한 눈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거를 좀 강조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 개인 매수세가 좀 많이 빠져나갔어요. 들어온 거에 비하면 절반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주가가 절반 정도 빠져서 개인이 절반 정도 빠져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랑 또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쵸? 자, 뭔가 바톤 터치가 살짝 일어나는 모습인데 아쉽지만 제 그릇은 여기까지인 것으로 알고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걸 또 다 받아먹네. 이게 왜 난이도가 높아졌냐면은 이날과 이날의 난이도가 다르죠. 이 날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날에 대한 난이도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은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막 여기저기서 다 달려들고 이전 물량이 많이 희석되어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이 정도까지는 좀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거래량이 붙으면 그 초기에 어떤 수급 분석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좀 붙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가면 갈수록 많이 복잡해지니까 이 오전에 매매를 이제 사는 걸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팔기만 했습니다. 밑에서 산 거. 이 매매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많은 수급이 뒤엉켜 있었기 때문에 분석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매매를 못했던 것이고 이 자리와 이 자리는 분명히 티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는 놓치고 또 좋은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다행히 이 흐름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약간 좀 뭐랄까요. 꼬여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매매가 주포들의 매매가 이게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주포들의 오늘 매매는 이렇게 한 타임, 두 타임, 세 타임, 네 타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해요. 이렇게 수급이 많이 붙어버리게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가 하나의 매매가 될 수 있고 이거 하나가 하나의 매매가 될 수 있고 이거 하나가 하나의 매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 날에 비하면은 매매 호흡이 매우 매우 짧은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필요한 이야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유튜브 이야기를 많이 여쭤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자체에 큰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참여해주신 분들 여러 가지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